금융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기술들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나타나는 금융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의 금융생활 모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금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금융 소비자 보호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금융환경의 변화 중 디지털 금융환경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금융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모바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핀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금융산업에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되면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등장한 금융 서비스 및 기술을 통칭합니다. 이와 같은 금융환경의 변화로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되고 전자화폐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결제 시 활용할 신용카드 또는 계좌 정보를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미리 등록하여 지문 인식이나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돈을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단말기 접촉이나 QR코드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어 온오프라인 상거래 시 쉽고 빠르게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전자결제 수단의 발전으로 현금 거래가 사라지는 캐시리스 사회 또한 넓게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장점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조성되어 거래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금융 서비스의 공급 비용 하락으로 금융 수수료 등의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혁신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또한 높여줄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 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등 활용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금융 사기가 있고 어떻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금융 사기란 금융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최근엔 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금융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출사기, 유사수신 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속임수나 거짓말을 해서 돈을 보내게 하여 가로채거나 개인정보를 빼내어 재산을 탈취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은행에 피해금의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피해금 회복에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 사기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휴대폰 등을 통해 대출 상담 또는 대출 알선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접근 후 신용 점수 조정,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면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 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사수신 행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합법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여서 정상적인 사업을 가장하여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제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지나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할 경우 합법적인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합니다. 경찰청의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결과를 보시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 사기형과 기관 사칭형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의 피해 액수는 2016년의 피해 액수에 비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대출 사기형은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환 대출, 신용도 상향, 보험료, 공중료 납부 등 대출에 필요하다며 갖은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기관 사칭형은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을 빙자하여 불법 자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거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그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보이스피싱,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알아둬야겠죠? 먼저 검찰이나 경찰 또는 금감원 직원이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등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요구해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이 맞는지 꼭 전화나 대변을 통해 확인하세요. 그리고 대출 안내 문자가 오더라도 연락하지 마세요. 정상금융회사는 전화, 문자로 대출 광고를 하지 않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직접 만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는 결제 문자, 출처 불명 앱 설치나 URL 모두 클릭하지 마세요. 만약 결제한 적이 없는데 결제 확인 문자가 왔을 경우 문자에 나온 업체가 아닌 카드사로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에 대해 되짚어 볼까요? 첫째, 디지털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 금융 서비스 역시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혁신으로 소비자는 낮은 거래 비용과 편리함, 금융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사기는 불법적인 범죄 행위이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